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볼보의 S90 B5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출시회 때 가서 대략적으로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는 살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S90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숏바디는 없고요, 모두 롱바디로, 그러니까 6,080만원짜리 제일 싼 B5 모멘텀을 사더라도 길이가 5,090mm, 5m가 훌쩍 넘고, 그리고 휠베이스도 자그마치 3m가 넘는 그런 이 세그먼트에서는 가장 거주성이 좋은 세단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얘는 부분 변경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이즈적인 그런 변화도 있고, 또 엔진도 이제 볼보의 전동화 전략에 맞춰서 B5는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에다가 모터와 배터리를 더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리고 T8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또 바깥에서 달라진 부분은 요 헤드램프 그릴, 라디에이터 그릴인데 안쪽으로 좀 깎였죠. 그리고 저 볼보 엠블렘도 이제 평평하게 3D 작업을 해가지고 저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저 번호판 밑에 들어간 저 크롬 라인 하고, 얘는 저 안개등이 있는 걸 보니까 B5 모델인데 T8 같은 경우는 저 안개등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 옆에도 보시면 로커 패널 위쪽에도 크롬 줄이 들어가서 어쨌거나 차가 양옆에서 앞에서 보더라도 화려한 느낌을 갖게 됐죠. 그리고 B5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인치 휠을 갖게 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 공통인데 255/40R 19인치, 그리고 피렐리의 P0가 들어갔습니다. 뒤도 마찬가지고요. 뒤에서 볼 경우에는 이제 테일 램프가 턴 시그널이 이제 주르륵 켜지는 게 들어갔죠. 그래서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후방 안개등을 보시라고 켜둔 거고 한쪽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방향 지시등은 비상등을 켤 경우에는 저렇게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아니라 그냥 깜빡깜빡이는 걸로 바뀌죠. 이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던 거라서 지금부터는 그걸로 가름할게요. 그리고 이 방향지시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르륵 들어오죠. 그리고 재밌는 게, 예컨대 뭐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방향지시등을 켜든 비상등을 켜든 이렇게 주르륵 항상 켜지거든요. 근데 이 볼보차 같은 경우는 비상등을 켰을 경우에는 그냥 깜빡거립니다. 이게 어쨌거나 비상등 그 하자드 램프는 쓰는 목적 자체가 비상 상황일 경우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은 비상등인데 일반 방향지시등과 같죠? 그냥 깜빡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키 언락과 락을 할 적에 여기에 이제 세레모니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이게 주르륵 켜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잠글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외관에서 차이가 나는 모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 S90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롱바디로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2열 승차감이 어떨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2열 시승기를 찍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실내에서 찍을 적에 2열은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자세히 좀 보여드리질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키는 178cm고 지금 조수석은 제 키에 맞췄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넓으냐면 다리를 꼬아도 될 정도로 넓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세그먼트의 다른 경쟁차 대비 가장 훌륭한 거주성이지 않을까 싶고요. 얘가 그러니까 BMW 7 시리즈 숏바디보다 조금 짧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꼬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넓고요. 그리고 또 이 선쉐이드도 지금 얘는 이게 B5 인스크립션 트림인데 전동식으로 선쉐이드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창문도 그렇고 또 리어 선쉐이드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앞보다는 2열 시트 포지션이 높아가지고 이것 역시 이 시야 확보에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S90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2열 승객의 이런 채광성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근데 이 틴팅은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이 빛 드리워지는 게, 게다가 이 가죽도 지금 밝은 색이라서 실내는 실제 체감하는 것보다 눈으로 볼 땐 더 넓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승차감적인 부분은 확실히 앞에 운전할 때보다는 좀 부드러운 게 있습니다.
이런 지금 턱 넘을 적에, 턱을 넘거나 아니면 약간 움푹 패인 데를 들어갔다가 나올 적에 투둑 튕기는 게, 얘가 지금 19인치 245 휠 타이어를 신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내로 들이는 그런 충격 진동은, 이 정도면은 뒤에 웬만한 VIP나 웬만한 뭐 가족을 모시고 다닌다고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2열 도어가 길어졌어요. 가로가 더 길어졌죠. 그리고 이 옆에 리어 커터 글라스도 더 또 작지만 절묘하게 뚫려 있어 가지고 이것 역시 어떤 옆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앞에 발 놓는 공간은, 근데 이 공간 자체가 길다 보니까 굳이 발을 여기다가 넣을 필요까지는 없겠는데, 1열 시트가 아주 낮게까지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발이 쑥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T8과는 다르게 후륜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2열 승차감은 숏바디보다 더 부드러운 걸, 부드럽게 세팅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턱을 넘을 적의 느낌이 좋습니다. 양 옆에 유리가 모두 이중 접합이거든요. 그래서 요 옆에도 보면은 이런 바람 소리가, 지금 여기가 공항 근처라서 바람이 꽤 부는데도,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닫으면은 이 차단되는 게 상당히 크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S90의 그 경쟁차 대비 첫 번째 장점은 무엇보다 공간이겠고요. 두 번째는 정숙성이겠습니다. 정숙성이 노면이든 측면에서 올라오는 거든 상당히 잘 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드레스트는 조정할 수는 없어요. 키에 따라서 뽑을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것 같은 이 레버 있잖아요, 조그, 요걸로 조작하는 것도 지금 이 조수석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운전자가 하지 않고 직접 탑승자가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게 참 편한 것 같아요. 이런 턱 넘을 적의 느낌이 확실히, 이 정도면 뭐 좌우 롤링이라든지 앞뒤 뭐 피칭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네요. 이거는 지금도 꽤 큰 속도 방지 턱이었는데 떨어질 적의 느낌이 쑥 잡아줍니다. 이번에 S90이 2열 이제 3인승 3명이 앉을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가운데 시트를 세울 경우에는 헤드레스트 때문에 후방 시야가 좀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걸리는 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리고 운전 중에도 시야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타지 않을 경우에는 저 가운데 시트를 접고 다니게 될 것 같아요. 3인승 시트긴 합니다만 당기면 거의 뭐 분리되다시피 2열 시트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뭐 컵홀더라든지 버튼이 근데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은 느낌은 일관되게 나오는 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버튼 눌렀을 적에 한 번에 툭 올라온다거나 이런 텐션적인 부분, 미세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열에서는 오른쪽 조수석 뒤쪽에 앉은 사람이 위치해서 이 버튼을 가지고 모든 걸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조수석이 앞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조수석을 슬라이딩 하는 것도 되고, 완전히 조작할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은 이쪽 오른쪽 뒷자리에만 있다는 거. 그리고 선쉐이드도 전동식으로 버튼으로 할 수가 있고, 리어 선쉐이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지금 인스크립션 트림인데, 모멘텀에는 이건 빠져요. 이 선쉐이드는 빠지고, 그리고 또 오디오도 얘는 지금 바우스 앤 윌킨스 쓰잖아요. 근데 모멘텀은 저기 하만 카돈이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잿더리도 보면 되게 작은데, 이렇게 작은 잿더리도 또 처음 보는 것 같죠? 약간 좀 중국스럽게 이걸 이렇게 밀어서 빼는데 진짜 차이 나네. 아무튼 실내 공간은 120mm 길어져 갖고 그만큼 지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체감하는 게 커요. 그리고 온도도 4존이죠. 그리고 열선 모두 들어가 있고요. 차음 개선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이런 고무 패킹 뿐만이 아니라 이런 직물, 이것도 둘러놨어요. 2겹이나 둘렀구만.
그래서 굉장히 좀 조용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고, 유리도 지금 보면은 이중 접합이거든요. 근데 이 2열 옆유리만이 아니라 1열 옆유리도 이중 접합 유리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이전에 그 XC90 R 디자인 때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볼보 차는 모든 차가 이 소프트 클로징이 없대요. 그래서 이 S90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 휘발유는 얘 고급 권장이에요. 론 95 이상. 휠도 인스크립션은 19인치고 지금 여기 없는 모멘텀은 18인치라고 하는데, 타이어는 피제로네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들어가서 보면 얘 이제 들어간 큰 차이점은 딱히 없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게 이 PM2.5라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를 거르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재밌는 게 실내 공기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실외 공기까지. 실외 공기는, 그리고 탑승자의 핸드폰을 여기에다 페어링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GPS 가지고 내가 뭐 성동구 어디에 있다거나 뭐 장충동에 있다 그러면 그 근방에 PM을 체크를 해갖고 얘가 이제 내기로 돌리거나 외기로 돌리거나 아니면 안에 공기 바깥으로 빼거나 그거를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이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죠? 얘를 이제 불이 꺼졌으면은 비활성화, 그리고 활성화 요쪽에 있습니다. T8 모델 같은 경우는 저 센터 스택에 센터 터널 밑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은 빠졌다고 합니다. 계기판 달라진 거 없고요. 네, S90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는 이제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키는 이제 모두 가죽키인데, B5에서 모멘텀은 가죽키는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키입니다. 이건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그렇대요. 트렁크 킥으로 여는 거는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팁을 드리자면 V랑 O, 알파벳 V랑 O자 사이에를 정확히 가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닫는 것도 돼요. 그리고 스키스루는 이번 S90엔 전부 다 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뭐 잭 리프터랑 마감이 저 안쪽까지는 돼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고리랑 여기에 12V C가잭이라든지 이머전시 키트가 있고, 고리도 있고, 여기 트렁크 네트를 걸 수 있는 고리. 이게 전에 XC40 때도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밑에 약간 그런 럭셔리한 V90 크로스컨트리랑은 좀 다른 고리입니다. 그리고 전동식은 적용이 됐고요. 근데 얘가 이제 트렁크를 버튼으로 열려면 요 위에 버튼이 있는데 이게 좀 작지 않나 싶어요. 네, 이제 볼보 S90 B5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엔진이 깨어나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군요. 진동도 아주 작게 느껴지고요. 근데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P 상태나 D 상태에서는 시동이 바로 꺼지는데, N으로 뒀을 경우에는 중립에서는 시동이 안 꺼지네요. 독특합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팁트로닉이긴 한데, 이것도 좀 독특한 게, 기어 노브를 당겨서 매뉴얼로 넣으면 왼쪽으로 하면 다운시프트고 오른쪽으로 하면 업시프트죠. 변속하는 느낌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리버스는 2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카메라는 360도 카메라도 들어가서 라인을 본다거나, 라인을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파킹 어시스트나, 이거는 콜리전 트래픽 어시스트인가, 뒤에 후방 차 지나갈 때죠. 그리고 이거는 주차, 자동 주차도 되고요. 화질이 뭐 나쁜 편은 아닌데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드라이브도 2번 당겨야 된다는 거, 이것도 독특해요. 스티어링은 가벼운 편이고요. 자, 이 턱을 넘을 적에 보면 턱 넘고서 자세 잡을 적의 느낌이 파박 잡진 않고 좀 물렁합니다. 이게, 그리고 좀 전에 이제 2열 시승을 해보니까 2열에선 여지없이 그게 편안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숏바디 때 하고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한 롱바디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열보다는 2열 승객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차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1열이 지금 승차감이 마냥 막 물침대처럼 물렁물렁하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 19인치 휠 타이어를 신고서 보여주는 느낌은 이런 중형 세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시종일관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들 불편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경험해 봤는데 태풍 올 때 차를 탔더니 아주 그냥 무지하게 경고를 띄우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글씨도 막 꽥꽥꽥 막 이런 알아듣지 못하는 글씨로 띄우고 하는데 그건 오늘은 그렇게 안 띄우네요. 그리고 이 250마력 최고 출력 내는 엔진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 초반 저속이라든지 시내 주행할 적에도 좀 부드럽게 가볍게 그런 발진할 수 있는, 가속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럼에도 살짝 약간의 머뭇거림은 느껴집니다. 이런 거죠. 지금도 엑셀러레이터를 그냥 바닥까지 킥다운 하면서 밟아봐도 이런 건 있다. 하지만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면, 다이내믹으로 바꿔보면 이제 스로틀을 더 적극적으로 분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간극도 좀 짧아지고요. 그리고 차가 나가는 것도 더 시원하게, 더 좀 폭발적으로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핸들링은 어디까지나 좀 중립적인 그런 감각이고요. 그리고 소음적인 것도 굉장히 잘 차단돼 있어가지고 지금 얘 이중 접합률이거든요, 전부. 그 부분 때문에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은 이런 이음매를 넘어갈 적에도 투둑 하고서 뱉어내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1열과 2열의 승차감이 약간은 좀 차이가 제법 납니다. 앞에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것은 조금은 탄탄한, 근데 또 탄탄까지도 아니에요. 얘가 확실히 좀 S90 롱바디가 이번에 좀 부드럽게 세팅이 돼 갖고 앞에서 느껴지는 것도 부드러운 세단 느낌이 납니다. 뭐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지금 다 들어가서 오른쪽 누르면 오토파일럿이고 왼쪽 누르면 ACC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준비까지 다 바로바로 되고, 얘가 그리고 초반에 가속할 경우에는 이런 터보레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속에서 다시 재가속하거나 이런 추월 가속할 적에 있죠. 그런 때는 느낌이 또 제법 자연스럽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참 단출합니다. 뭐 깔끔한데 막 화려한 그래픽을 보여준다거나 뭐 보여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뭐 볼보스러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아요. 그리고 가속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이제 볼보차가 모두 최고속을 180km로 제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기판에도 보시면은 저렇게 180에 아주 빨간 선이 그어져 있고, 저건 이제 180까지 가도 퓨얼 컷이 걸리는지 아예 엑셀러레이터를 그냥 계속 밟고 있어도 속도는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180에 딱 걸려버려요. 그리고 이 선바이저가 의외로 크네요. 선바이저의 길이가 커서 해를 가려주는 것도 많이 가려주네요. 얘가 지금 19인치의 2호 휠 타이어 신고 있는데도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정보나 이런 불쾌한, 이런 요철 지날 적에, 특히나 빨래판 지날 적에 드드드드득 하는 게 적게 전해줍니다. 제동력은 지금 밟아보면 앞에 살짝 유격이 있는데 그 유격이 굉장히 좀 짧아가지고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유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동력도 이 차가 앞이 그냥 확 죽어버리게 노즈다이브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뒤가 이렇게 기우뚱 거린다거나 그런 움직임 없이 제법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참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줘요. 변속할 적에 뻥뻥 터트리는 거 있죠. 백파이어라고 하기도 못하지만 그런 소리도 제법 들려줘요. 네, 오늘 볼보의 신형 S90 B5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공간이고요. 6,080만원 주고도 이렇게 커다란 대형 세단, 준대형 세단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도 지금 보시면은 인테리어는 거실 같은 그런 집 같은 편안함을 전해주죠. 소재 쓰인 것도 그렇고 소재의 조합이라든지 배치도 훌륭해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뭐 만져봐도, 손으로 만져봐도 상당히 양질의 소재를 쓴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좀 센터 터널은 좀 높죠. 그래서 조수석과 운전자가 많이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조용하다는 거. 차가 굉장히 조용하네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 차단뿐만 아니라 진동까지도 되게 잘 차단을 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 주행간에 터보레그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떤 불쾌하게 계속 거슬리고 신경 쓰일 만큼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 세그먼트에 이런 크기의 세단을 타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볼보 S90 B5 시승은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